안녕하세요. 예니아빠입니다. 소파에 아주 혼돈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8달러, 9달러, 10달러까지 찍었다가 9달러, 8달러, 장전에는 뭐 7달러도 한두 번 보이고 다시 또 뭐 9달러까지 올라오고 이럴 때는 뭐 차트고 공매도 옵션 뭐 다 상관이 없습니다. 다 뉴스 때문인데 많은 뉴스에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몇 가지 뉴스하고 그에 대한 제 뷰를 좀 나누려고 하거든요. 먼저 제가 그 지난 영상 올리자마자 바로 다음날 이제 희소식으로 바이든 그 탕감에 대한 게 위헌이 나와서 아주 좋아했는데 그날 바로 이제 바이든의 또 대응으로 인해서 많이 하락을 했죠. 예, 이 내용 때문이었죠. 예, 바이든이 이제 바로 그 몇 시간 만에 내놓은 게 아마 준비를 하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자기네가 질 줄 알고. 그래서 여러 가지 머리 싸움에서 이제 준비한 것들을 발표를 했는데 뭐 어쨌든 부채 탕감에 대한 뭐 여러 가지를 또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시간이 좀 걸릴 거라고 이제 아마 법안이나 이런 게 통과가 돼야 되는 모양인데 그거보다 이제 제일 중요한 건 현재 이거죠. 그날 봤을 때는 3개월 뭐 유예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1년 동안 기존 대출자들 갚지 못하더라도 뭐 신용상에 전혀 문제가 없으니까 이거를 보고 뭐 갚으려고 하는 사람은 없겠죠. 다 연체를 아마 대부분 뭐 특별한 몇 가지 이유가 있지 않는 한 다 갚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소파이도 영향을 당연히 받겠죠. 그리고 이제 요거는 뭐 확정인 것 같은데 큰 영향은 없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이제 그 소득 기준으로 해가지고 10%그 범위 내에서 이제 대출을 지불을 하는 건데 나중에 이제 그 직장을 가지고 돈을 벌 때요. 근데 그게 이제 5%까지 그러니까 거의 뭐 소득이 아주 많지 않는 한 대부분 탕감을 좀 어느 정도 더 많이 받을 걸로 이제 보여지는 부분이 이런 것이 있는 거고 다만 지금 그 제가 지난 영상에도 말씀드렸다시피 2년 동안 지금 미국의 정부 부채 그 학자금 쪽으로 거의 늘질 않았어요. 과거에는 이제 그 늘었던 그 분량 대비해 가지고 이 참아왔던 것들이 어느 정도 결정이 되고 또 어수선한 것들이 또 생기겠지만 어쨌든 한 10월 달 이자 납부를 할 때 연체할 사람들 연체를 할 때고 참아왔던 물량들이 어느 정도는 생길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좋은 쪽으로 이제 한 가지 또 말씀을 드리면 지금 그 바 의장이 그 월요일 날 두 가지 뉴스가 있었는데 제가 그 게시판에는 한 가지만 올렸었잖아요. 시간이 없어가지고 저도 출근을 하느라고 그 한 가지는 대형 그 나스닥 100에 대형주 7가지들이 이제 리밸런싱 되는 거, 그게 24일 날 기준으로 이제 바뀌는 거기 때문에, 그 월요일만 좀 영향이 있었고, 그 이후로는 지금 영향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으로 인해서 ARK라든지 이런 소형주들이 조금 올라간 거 플러스, 지금 소파이라든지 업스타트 같은 경우는 또 요 영향이 더 큰 것으로 지금 보고 있거든요, 현재. 이게 바 의장이 자산이 과거에는 아주 큰 그러니까 뭐 10대 정도 되는 부분들만 이전 한 몇 달 전에 이제 이야기가 나왔던 것 중에서 자본금을 좀 높여야 된다, 좀 더 보강을 해야 된다 그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콕 집어서 이제 1,000억 달러를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좀 많은 은행들이 들어가긴 하는데 어쨌든 대형 은행들이 이제 자본 비율을 좀 강화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소파이랑 이제 몇 은행들은 그 모든 은행이 다 도움이 되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면 그럴 여력조차 안 되는 은행들이 태반일 테니까 절반의 그 작은 은행들은 어쨌든 소파이는 이거는 좀 몇 가지 제가 예시를 들고 그 설명을 드릴게요. 뒷부분에. 어쨌든 이게 이제 최소한 이제 뭐 2%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2% 올해 올리고, 그 다음에 자본 비율 강화를 점점 조금씩 이제 그 늘려나가는 거. 그래서 이 영향이 거기다가 또 금리 인상도 지금 한두 번 일치, 지금 확실시한 거는 뭐 요번에는 무조건 0.25는 무조건 올라가는 거고, 그 다음에 한 번 일지 혹은 그때 즈음 돼서 또 다른 이제 CPI가 그 JP 모간이나 이런 데서 발표로 인하면은 이제 1년이 딱
그 고점 찍고 내려왔을 때 시기에 내려왔을 때의 그 여파로 1년 계산하면 앞으로는 이제 다음 달, 다다음 달 돼서는 또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금리가 그 후에 더 올라갈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건 어디까지나 또 뒤에 지켜봐야 될 내용이고 경쟁력에서 이제 소파이가 우위인 부분을 뒷부분에 또 데이터 그 지난 영상에서도 한두 개 보여드렸지만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고 금리 인상에 대한 여파는 이제 은행별로 좀 차이가 나요. 제가 여기에서는 지금 알리만 비교를 했는데 다른 몇 개 은행도 좀 살펴봤는데 소파이만큼 유리한 위치에 있는 은행들이 많지가 않아요. 많지가 아니라 거의 없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지금 일단 자산 비율로 해가지고 지금 현재 1위가 JP 모간 체이스고요. 그래서 지금 생각보다 저는 골드만삭스가 8위밖에 안 되더라고요. 자산 규모로. 그래서 지금 쭉 보면은 소파이는 지금 현재 이게 그 올 초 데이터이기 때문에 지금 아마 100위권 가까이 갔을 거예요. 근데 그 중간쯤에 보면 알리만 하더라도 엄청나죠. 1800억. 지금 소파이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는 130억 정도로 보이지만 150억이 넘었잖아요. 그래서 아마 지금 한 100위권에 들어갔을 것 같지는 않고 100위에 가까운 지금 현재 수준일 것 같은데 올해 안에는 당연히 소파이는 100위권 안으로 치고 들어갈 거라고 당연히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팩웨스트 같은 경우도 지금 꽤 자본이 있는 은행이었고 그래서 알리하고 이제 좀 더 비교를 몇 가지를 하려고 하는데요. 지난 알리 영상 제가 중간에 한 두세 번 전인가 영상에서 다뤘었는데 이 정도 대형은행은 그 자본을 비율을 그 조정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워낙에 큰 규모이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작년에서 올해 사이에도 지금 거의 변화가 없죠. 조금 낮아졌고 뭐 비슷하고 그 정도 조금 더 올라가고 뭐 그 정도 수준인데 그 지금 요 문제는 이거죠. 그 지금 이자 차이가 그 자기네가 대출에서 받는 이자와 예금이나 이런 대출이나 다른 부채를 통한 그 줘야 되는 이자 그 차이가 작년에는 3.83으로 지금 소파이의 2022년 초하고 비슷했거든요. 소파이가 22년 초에 은행이 되자마자의 그 이자 차이가 그 전에는 더 낮았어요. 그때는 알리가 이게 더 높았었고 2022년을 기점으로 소파이가 치고 올라갔죠. 소파이는 그 22년 초에 3.75 중순에 4.5 올해는 이제 4.76까지 올라가고 앞으로도 당분간 좀 더 올라갈 거로 보여지는데 알리는 그 반대로 올해는 3.27로 그 순이자 스프레드가 이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는 대부분의 대형은행들이 그전 대출이 훨씬 크고 새로운 대출이 적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소파이는 다들 아시다시피 저 뭐 이 영상 처음 보는 분은 제 지난 영상이나 지지난 영상 2개 정도는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소파이가 22년 초부터 제대로 된 은행을 해가지고 그 이자 수익 자체가 이제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 타이밍상 소파이가 유리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근데 지금 그 소파이를 그 보유하고 유심히 보셨던 분들은 다 느끼실 테지만 올해 초의 분위기가 어땠나요? 지난 분기 특히 예금이 100억 찍었을 때도 주가가 흐지부지 했었죠. 그때의 분위기는. 왜냐면 여러 은행의 파산도 있었고 거기에 이제 소파이를 이제 까내리는 여러 애널리스트들이 향후 리세션 때문에 소파이 같이 그 개인 대출이 많은 은행들은 위험할 것이다. 근데 현재의 분위기는 어떤가요? 리세션 뭐 없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아마 은행 지금 파산이 몇 군데는 당연히 생길 건데 그거에도 지금 아마 현재의 분위기로는 아예 무관심할 정도로 지금 분위기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예상하는 거는 소파이가 어차피 그 제가 지난 영상에서 올렸던 학자금의 증가가 평균은 이 정도 될 것이고 많이 맥시멈으로 잡으면 그 BIS 비율 때문에 한 이 정도는 될 것이다. 자본 비율 때문에 아주 이 이상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어쨌든 이게 물 건너가고 서서히 아마 이거보다도 작을 수도 있어요. 뭐 한 7, 8억 그래서 올해 말에 10억 정도 혹은 그 이하일 수도 있는데 그거는
지금 뭐 중간에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예상을 하지 않겠고, 어쨌든 개인 대출을 지금 지난 분기 여기서 보면은 개인 대출이 조금씩 늘다가 21년도에 이제 은행 되자마자 제일 그 살 길로 찾은 게 개인 대출이기 때문에 급격하게 23%나 늘었었잖아요. 그리고 서서히 조금 줄어가다가 지지난 분기 때 이제 역성장까지로 했었는데, 지난 분기에 다시 플러스 20%대로 지금 근데 지금 그 학자금 자체도 작년 내내 거의 줄이고 잠깐 늘렸다 뭐 줄였다 이랬지만 지난 분기부터 이제 좀 올라갔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 바로 이번에 10억까지는 좀 힘들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고, 어쨌든 이게 서서히는 늘어갈 거라고 제가 예상을 하는 건 아까 이런 이유거든요. 정체제였던 어쩔 수 없이 미뤄왔던 그런 대출자들도 이제 참지 못하고 그냥 받는 사람, 새로운 그 많은 금액이 필요한 사람 소파이를 필요할 수밖에 없을 테니까요. 그래서 이자를 아낄 사람들은 이제 당분간 더 안 할 게 확실시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분위기가 이렇게 리세션에 대한 걱정이 없다면, 제가 지난 그 어닝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연체율도 좀 올라가는 부분하고 개인 대출에 치중되어 있기 때문에 나 역시도 좀 걱정을 한다라고 했는데, 지금의 분위기처럼 이게 리세션이 없다고 한다면 개인 대출을 훨씬 늘려도 학자금 늘리는 것보다 이자 수익에서 훨씬 더 이득이죠. 그래서 지금 이것도 현재 학자금 대출은 지금 거의 영향 안 받고 저 개인 대출 증가에 따라서 이제 이 이자 수익률이 이렇게 좀 올라가고 있었던 것인데, 지금 현재 만약에 개인 대출을 30억에서 40억 정도로 유지를 충분히 할 수는 있을 거예요. 예, 증가를. 그러면은 이 이자율도 당연히 더더욱 도움이 될 것이고, 정말 리세션하고 그 연체율만 극대화되지 않는다면 당연히 소파이는 오히려 학자금을 늘리는 것보다도 여러 면에서 또 유리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소파이가 그 학자금 부분은 당분간 좀 더 힘들 수도 있고 조금씩이나마 이제 성장을 해 나갈 수 있다고 보긴 보는데, 중요한 점은 지금 개인 대출 이 부분하고 지금 다루진 않았지만 또 한 가지가 지금 있잖아요. 지금 우리에게는 소파이에게는 담보대출 부분이 지금 요새 분위기도 좋고 해서 7%대 이자율까지 올라갔거든요. 그 부분은 지금 뭐 예상이 안 되는 게, 그 작은 윈덤 캐피탈에 대한 자료를 좀 조사를 해봤는데 크게 보여지는 게 없어서 어느 정도가 도움이 될지는 한두 분기 데이터를 보고서 제가 짐작이 좀 가능할 것 같아서 그 뒤에 이제 좀 나누려고 하는데, 어쨌든 그 부분도 지금 시작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 도움이 된다면 지금 학자금 이슈에 대한 부분은 좀 다시 마이너스로 돌아서겠지만, 지금 소파이의 이번 분기 어닝 지금 바로 이달 말에 있잖아요. 이번부터 3분기까지 또 다른 성장을 또 어떤 식으로 해나갈지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